안녕하세요. 저손타타입니다. 5월 25일 현재 06시 22분. 여기 온도 15.6도. 어제부터 1도 높고요. 오늘 날이 말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사가 많이 완화돼서, 다만 자외선, 그죠? 자외선이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렇고, 간혹 가다 보면은 어제인가 보니까 현재 잡혀있는 계획 중에 산업철도가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그 포승에서, 그죠? 평택간 산업철도 단선철도 있잖아요. 그 철도가 단순히 그냥 산업철도만의 기능을 하는 걸로 예상이 됐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진행을 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 봐요. 근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무궁화호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여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뭐 시범 운행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많은 수의 운행은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흡수한다는 거죠. 열차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열차는 지난 그 18세기, 그죠? 무렵에 영국의 왓슨인가요? 증기기관 동력이 인류의 그 개발이 되잖아요. 선보이게 되잖아요, 인류에게. 그로 인해서 육상에서의 전통적인 마차라든가 우마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빠르게 흡수하잖아요. 벌써 얼마나 된 거야, 그렇게 되면? 1770년만 잡더라도, 1780년만 잡더라도 200년, 한 230, 40년, 그죠? 수증기의 목탄을 이용한 수증기의 힘으로 동력을 발생시킨다는. 열차의 발전은 동서 간, 그 다음에 국가 간 여러가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룩하게 만들고, 식민지에서의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가는 빠른 자원의 이동을 촉진시켰어요. 슬프게도. 자원의 순환 입장에서는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뭐 선순환이라고 하겠지만, 남미라든가 뭐 우리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런 중국, 그죠? 시베리아, 많은 것들이 자원의 이동과 병력의 수송 등의 획기적인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열차라고 들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철도를 유럽에 있는 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뭐 이런 모스크바나 이런 쪽에 운송하기 위해서 뭐 시베리아 철도 같은 거를 건설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거기에서
뭐 남만주 철도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남만주 철도권에 대한 일본의 이항을 러일 전쟁 패망 이후에 말이죠, 조인받기 위해서 미토가 방문을 하다가 제국주의에 몸살을 앓던 한 나라의 청년에 의해서 사살당하잖아요. 안중근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일본에 의해서 그죠, 경인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놓여지고 항만에 국내에 있는 여러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실어 날라지게 되는 거죠. 제국제의에서 수동적으로 그 부분이 열렸다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아쉽긴 합니다. 다만 이후에 우리나라는 철도가 주어지는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지대했고, 그로 인해서 각 지역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했고, 1913년도인가요? 72년도인가?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많이 뭐 퇴색됐다고 하지만, 이후로도 철도가 갖는 고유의 어떤 여객 수송과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적 자원에 대한 운송 등에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인가? 1998년도 11월 30일, 97년도 IMF가 터지고 98년도 11월 30일 무렵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둘기호 완행열차가 최종 중단을 했더라고요. 완행열차는 우리가 알기로는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 그 열차의 그 스펙 자체가 지금의 뭐 새마을호 정도 되는 상당히 고급 운송수단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퇴색을 해가지고 각 지방에 낙후된 지역을 연결해주는 열차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비둘기호 완행열차가 98년 11월 30일경에 없어집니다. 옛날에 춘천 갔을 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청량리에서인가 우리 저 친구들하고, 친구 몇 명하고 설악이라는 데를 갈 때도 그거를 이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설악이라고 해서 내리니까 설악산 쪽이 아니라 그때 생각하면 고3 때였는데 너무 무거운 마음에 그놈하고 둘이서 설악이라는 데를 갔는데, 청량리역에서 완행열차가 싸니까요. 근데 그 영원히 우리를 쓱 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쓱, 얘네 또 갔다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물어보지도 않아. 설악이요? 네. 설악이 설악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2000 한 8년 9년 무렵에 양평 쪽을 두물머리라는 곳을 갔는데, 두물머리 가기 전에 인근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공원식으로 걸을 만한 곳이 있었는데, 그 산 아래를 길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였어요. 이렇게 중턱 말단 초입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쭉 공원이 길게, 그러니까
오솔길 마냥 쭉 뻗어 있더라고. 쭉 뻗어 있고 수분 우거져 있고 밑에는 길 마냥 잘 다져져 있어서 밑에를 보니까 철도를 다 이렇게 뜯어낸 거더라고. 훼손된 철도를 공원화 시킨 거더라고. 훼손된 철도를 공원화 시킨 곳이었는데, 쭉 걸으면서 거기서 그곳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 폐목 철도 밑에 있잖아요. 폐목에 박혀있던 그 쇠를, 침목을 그 고정시키는 쇠덩이가 있는데 그거를 쑥 뺐어요. 어차피 뭐 산화돼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다 철거돼가지고 2개 정도 빼서 집에다 보관을 해놨어요. 근현대, 대한민국 근현대 유물이지 뭐. 가치는 없겠으나, 소장 가치는 없겠으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이어서 가져왔던 기억이 나고, 기차 여행하려면은 그런 기억들이 나고, 예전에 한참 연애할 때 열차를 탔던 경험도 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지난 92년도일 거예요. 92년 7월 무렵에 당시 동아시아 전 세계에서 초고속 열차로는 뭐 네노라라는 프랑스 떼제베, 일본의 신칸센, 그죠? 뭐 이런 정도로 대표되는 초고속 열차를 도쿄에서 후지 요시다까지, 후지산 바로 밑에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서 안에서 동포를 만나가지고 삿포로와 기린 맥주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 낯선 곳에서 낯선 한국어, 약간 어수룩한 한국어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환대 아닌 환대를 받았고, 약관의 나이,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진짜 아무 정보 없이 말이죠.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그랬던 열차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 도쿄역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도쿄역은 정말 컸어요. 지금 생각해도. 감히 얘기하는데,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만들어졌을 법한 고풍스러웠던 모습이 또 기억나는 것 같고. 도쿄요. 그 당시 92년인데도 그 빼곡한 그 어떤 열차의 노선은 정말 놀라운 걸 벗어나서 아주 경이로웠어요. 이게 다 뭐야? 마치 무슨 뭐 그 도화지, 길게 뻗은 도화지에 막 선만 그어져 있는 거야. 막 그걸 도대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이야,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와, 30년 전이구나. 30년. 아우, 30년 전이네. 그랬던 철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2008년도인가 그 상해에서 국제 엑스포, 세계 엑스포전이 열렸잖아요. 상해에서 수조라는 데, 상해에서 일정을 잡고 가족들하고 수조를 한번 갔는데, 상해에서 수조 가는데 신칸센을 타고 갔어요. 신칸센. 네, 상해 쪽에 있는 신칸센은 되게 이뻤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섬식이잖아요. 보통 고속열차는 쌍섬식 해갖고 뭐 각 독립된 월대가 있는데 그 월대와 그 열차에 들어가는 입구, 발을 디는 입구하고 그 패스라인이라고 하는 수평 라인이 딱 일치했어. 너무 편하더라고. 발을 딱 디디면 그걸로 톡 넘어가는 거야. 상당히 쾌적했고 깨끗했고, 근데 그때 그 요금 문제 때문에 그 내가 그때 외국인이었지만 돈을 더 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왜 돈을 더 내냐, 그러니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요금이 틀린 거야. 같은 열차 요금인데. 나 그랬어. 승질 나가지고 집사람하고 애들은 저를 데려놓고 막 따졌어. 나는 막 영어로 하고, 막 걔네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막 써가지고 간단한 한자나 영어로 막 해가지고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나 봐. 근데 갈 때 요금을 요금을 잘못 그 카운팅 한 거야, 저한테.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했더니 한 30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래. 그냥 가래. 그래가지고 상해역도 굉장히 커요. 정말 상해 쪽도 갈만합니다. 푸동 쪽은 또 뭐 밤에 야경도 그랬지만 상해도, 이야, 나 진짜 거기 며칠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인천 넘어오니까 정말 조용한 도시예요. 대한민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해도 말이죠. 열차 참 이쁘고 쾌적했어요. 요금 체계는 약간 퀘스천이었지만 내가 요금 체제에 대한 개선을 느끼게 해주고 왔지. 깜짝 놀랐을 거야, 이 사람들도. 아니 근데 거기 이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냐면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우월감? 와, 그 상해 국제 엑스포, 세계 엑스포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크고 규모도 크고 잘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처음 하는 국제 행사여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 출입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들어갔는데 웬 소리들을 그렇게 지르는 거야. 와, 진짜. 그것도 관람객한테 스텝이 막 소리를 막 똑바로 줄 쓰라고. 그것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약간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공산당원인데 똑바로들 줄 안 쓰냐 이거야. 사람들도 거기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난 외국인이잖아. 그 사람은 내가 외국인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쪽에 대고 소리를 막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난 경찰인 줄 알았어. 경찰도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거지. 잠깐 이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이런 온라인이 안 맞춰진 거지. 게다가 젊은 친구야. 와, 너무 거기 있는 스태프들의 뭐 팀장 정도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갖고 있는 매뉴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나봐. 뭐 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수 있어. 야, 대단했어 진짜. 야, 저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와, 관료사회, 예전에 그런 기억은 나요. 78년도에 서울역에서
그때는 표가 없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는데 표를 구하기, 아무튼 기억이 단편적인 이렇게 기억이 딱딱딱 잘리는데,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경찰이 딱 서서 그 군대식으로 일렬 종대로 쫙 쓰라고 그러고, 거기에 몇천 명 있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될 거야. 거기서 딱 쓰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야. 앉아가지고 막 말 안 듣잖아요. 긴 장대가 있어. 대나무 장대. 그걸 가지고 그 저녁인데 지금도 기억나. 그걸 내 머리 위, 우리 시민들 위에다 머리를 이렇게 슥슥 긁는 거야. 인도가 지금 그러잖아. 인도가 가끔 보면 저 미개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랬어. 똑같이. 불과 40년 50년 전에. 에? 기초질서 지키기 위해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는 얘기지. 내가 재밌는 표현인데, 인권 침해나. 그때는 참 그런 게 웃겼어요. 기초시민 의식도 부족했고, 그걸 관할하는 경찰들의 시민 의식도 똑같았고, 어찌됐든 중국 상해에서 그런 기억도 나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대만을 얘기하는 걸로 해서 오늘 방송은 오늘 마무리 짓겠지만, 대만도 참 철도 여행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한 10여 회 이상 했던 것 같아. 그 타이중까지 가는데 보통은 우리 그 계약이 된 에이전트가, 하우맨이라는 에이전트가 공항에 와서 우리를 쭉 태우고, 여기 뭐야, 대만 중부 지역까지 이렇게 태워다 줘요, 차량이 와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말이 되면 이제 4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녹류수라고도 있고. 각자 보내는 거야, 시간은. 그러다 나중에, 아니, 타이페이를 가야겠다. 타이완을 왔으니까 수도 타이페이를 가야 되지 않느냐. 대만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2가지 방법이지. 버스, 열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렌트를 하든지. 렌트도 한번 해봤죠. 기차를 이용하자 라는 생각이 내가 번뜩 들었어. 저렴하더라고. 기차 이용해서 그게 편리했어. 다만 방향을 잘못 가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만은 종심이 작잖아. 조그만 고구마처럼 생긴 나라잖아. 종심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열차 타고 크게 실수할 것도 없어. 남북 방향이야, 남북 방향. 타이중 거기서 그 밑에서 열차를 타고 몇 번을 확인을 했어. 잘못하면은 남쪽 방향으로 할까봐. 이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 모르는 사람. 근데 다행히 거기도 그 표기는 잘 해놨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떻게 이긴 거야. 잘 해놨더라고. 월대라 그러지, 월대. 13 월대. 스테이션을 월대라고 그래요, 대만에서는. 한자를 이제 온 거지. 플랫폼. 13 플랫폼으로 가십시오. 향 타이페이. 타이페이가 뭐지? 페이가 북인가요? 대만 타이페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자가 생각이 안 나. 페이가 아마 북일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근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SOC는 상당히 열악해요. 지금은 아마 신칸센 정도 수준 되는, 우리나라는 떼제베지만 고속철도가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문과호 열차 정도 되는 수준의 이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좀 청결이라든가 이런 거, 위생 그다지 좋지 않아요. 열차가 원래 그렇잖아. 대신 저렴한 도시락,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저렴한 물가 등이 우리나라에, 철도가 가지고 있는 거는, 꼭 여행을 하게 되면 철도를 통해서 여행을 하라는 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어. 철도에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긴장감도 들므로써 여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최적화한 게 바로 철도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안 된다는 이런 긴장감들 있잖아. 그럼 만약 또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는 눈에 뻔하잖아. 갈아타면 되잖아. 다시 뭐 못 돌아올 곳을 못 돌아오는 건 아니야. 거기에서 나오는 뭐 경제적인 피해 관련해서는 그것도 에이전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그러지 않을 거죠. 그리고 앉았을 때 그 안락함, 여행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고유의 그 사운드, 타덕 타덕 하는 그런 단순 사운드가 정말 내가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열차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열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저기 어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테르부르크까지 가는 러시아의 열차, 15일 한 달간의 열차, 죽음이겠죠. 일주일 가는데도 막 오금을 저려갖고 뭐 그렇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